그 여윳자금이 100만 원 정도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오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경제 공부를 재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게 그 100만 원을 가만히 그 저축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 100만 원도 충분히 잘 투자하고 잘 보존을 하면 노후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경제 지식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배운 대로 한 50% 정도는 안정적인 저축 상품을 한번 고민을 할 거고, 또 나머지 50% 정도는 아주 위험하지 않은 투자, 이런 그 투자 상품을 한번 찾아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처럼 이제 저금리, 네. 또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네. 저축보다는 이제 투자의 시대라고 이렇게 네. 주위에서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저축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좀 그렇고, 네. 투자는 사실 고금리 수익이 좀 많기는 하지만은 네.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뭐 좋은 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물론 이제 노후 자산 관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게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예금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1960년대에는 예금금리가 20%가 했어요. 네. 70년대에는 한 17%, 80년대는 한 11%, 그 다음에 90년대는 한 10% 정도 했는데 또 외환위기 맞을 때는 한 18%, 20%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2%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예금만 해도 잘해도 투자하지 않아도 금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충분히 노후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죠.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지금 2% 시대다는 이거죠. 2% 시대. 2% 시대인데 안전하게 예금에만 하면은 뭐 수명은 더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또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금리는 높았고 했으니까 노후 자산이 충분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수명은 더 길어지고 이자는 훨씬 10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60년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금으로 한다는 것은 되게, 예금으로만 노후 자산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계산할 때 주판으로 계산했었잖아요. 요즘 주판 계산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이 적절했지만 지금은 예금이 적절하지는 않죠. 물론 무조건 배제할 건 아닙니다. 배제할 건 아닌데 100% 예금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노후자금 관리할 때도 그런 예금과 같은 어떤 저축형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형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투자형 상품이 위험하죠. 위험한데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점점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을 좀 공부를 하셔야죠. 네. 그런 말씀을 들어도 네. 저처럼 투자에는 완전히 맹충인 네. 완전 초보자의 경우에는 그 불안한 감이 아직 가시지를 않아요. 네. 이런 그 투자 초보자들한테 투자의 첫걸음을 네. 디딜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갑작스럽게 운전도 못하는 사람한테 운전하라고 하면 사실은 사고 날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그냥 시장이 지금 투자 시대니까 투자하라. 그러면은 거의 실패할걸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일단은 아는 것부터 조금 점점 늘려가는 게 좋지, 어느 순간에 팍 그 투자로 바깥 전환시켜버리면은 거의 제가 볼 땐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 그것은.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실시할 때는 적립식 투자를 먼저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적립식.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위험하니까 위험을 방지하는 안정장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별 위험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 어떤 하나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한 상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쪼개서 나눠서 투자하면은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시점을 나눠 하루에 전부 다 투자하지 말고 이번 달에 10분의 1, 다음 달에 10분의 1, 그 다음 달에 10분의 1 이렇게 그 시점을 분리하면은 위험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펀드 적립식 투자거든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보통 40개에서 100종목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된 상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개별 위험이 줄어든 상품이에요. 개별 위험을 조금 막은 안전장치가 있는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펀드를 목돈을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매월 100만 원씩 또는 50만 원씩 나눠서 투자하면은 금액을 나누는 거니까 분할 투자, 시장 위험을 줄여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한 시점에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시점을 나누니까 그것도 시장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리스크는 적으면서 투자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적립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적립식 투자가 뭔지. 투자 방식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크게 보면은 이게 적립식이라는 게 있고 거치식 투자라는 게 있어요. 거치식 투자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한꺼번에 넣는 거, 거치식. 그 다음에 적립식은 적립하는 거니까 적립하려면 돈을 쪼개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거, 또 매월 50만 원씩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거, 이런 것이 적립식 투자죠. 반면에 한꺼번에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팍 집어넣는 거, 이것을 거치식 투자라고 하는데, 거치식 투자는 한꺼번에 팍 투자했다가 깨지면 손실도 크잖아요. 그래서 거치식 투자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먼저 해서 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좀 내공이 쌓이면은 이제 거치로 넘어갈 수도 있죠. 운전도 제일 처음에 초보일 때는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좀 과감하게 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운전면허 따고 팍 가면 사고 나기 쉽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 펀드부터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범위를 좀 늘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적립식 투자를 하시다가 조금 약간 경험이 생겨가지고 좀 자신감이 붙으면 붙을수록 약간 그 범위를 거치식으로 확대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계속 적립식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쉽네요.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이제 앞으로 제 손에 쥐어진다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일을 하셔야죠. 그리고 노후에도 종잣돈 마련하는 일정한 저축은 하는 게 좋죠. 물론 이제 그게 안 된다면은 뭐 생계비로 써야 되겠지만은, 생계비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면은 좀 저축돼야지 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여유 자금으로 또 여행도 한번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어떻게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포트폴리오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3가지 들 것은 첫 번째 절세형, 두 번째 수익형, 세 번째 절충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제 절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형. 절세형은 일단 세금을 적게 내는 유형입니다.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도 가능하면 적게 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월 1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할 때요, 절세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첫째 100만 원 중에서 한 35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세액공제가 납입액의 12%인데요.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납입한 경우 12% 대상자는 한 48만 원 정도요. 그리고 15% 대상자는 60만 원 정도의 세액이 환급됩니다. 그래서 매달 35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치 이상의 저축액을
매년 그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연금 IRP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IRP 가입하는 경우에도 아주 절세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연간 300만 원 납입하면 연금저축처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면요. 매년 12% 대상자는 한 36만 원 정도, 그럼 15% 대상자는 한 45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하고요, 그 IRP만 가입해도 연간 8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냈던 돈이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그만큼 수익이 난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형 펀드인데요. 좀 위험한 상품이죠. 주식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펀드는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종목에 투자하니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분산해서 매월 소액식 투자하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달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 정도 내는 것은 큰 손실이 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넣어볼 만한. 그래서 만약 시장이 좋으면은 거기서 수익률이 예금보다 뭐 3배, 4배, 5배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한 15만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 보장성. 네,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해서 또 혹시 내가 뭐 어떤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또 몸에 문제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형 좀 적극적으로 네네네.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100만 원 정도니까 사실은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1억을 한꺼번에 주식형에 넣는 것은 위험하죠. 근데 100만 원 정도를 적립식으로 넣는 것은 리스크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펀드도 하나의 펀드로 하지 말고 4개의 펀드, 성격이 다른 4개의 펀드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 가지수 펀드 25만 원, 4분의 1 넣는 거죠. 가지수 펀드는 뭐냐면은 주식 중에서 저평가된 주식, 원래 이 회사의 주가는 10,000원 정도가 적정해요. 이 주택도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주택가가 얼마 정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이 주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 평가해보니까 10,000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주식은 언젠가는 10,000원 되겠죠. 원래 이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종목을 주로 사는 펀드가 가치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가치수 펀드는 좀 오랫동안 참는 사람이 중요해.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수익이 많이 나요. 단타는 사람들 가치수 펀드 사면 답답해 죽어요. 안 나가서.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성장주 펀드인데요. 성장주 펀드는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는 12,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왜 12,000원에 거래되냐면은 내년에는 이 회사가 지금보다 매출이 5배로 늘어가지고 2만 원도 될 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10,000원인데 12,000원에도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주로 투자되는 펀드가 성장주 펀드입니다. 성장주 펀드는 대세 상승기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네.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는 짧다고 해서 며칠 만에 수익 나는 건 아니고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수익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배당주 펀드에 25만 원 또 투자. 배당주 펀드는 주식 중에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배당을. 주로 이제 고배당주라고 합니다. 고배당 주식을 주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에 주로 투자되는 펀드가 배당주 펀드인데 배당주 펀드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다른 펀드에 비해서 등락이 크게 크지 않아. 등락이. 주식이니까 등락이 있긴 하지만은 가치주 펀드나 성장주 펀드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어요. 그리고 매년 배당을 받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예금이자보다 많은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 차익도 먹고 좋죠. 근데 보통 배당주 펀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익 난 만큼 배당으로 줘버리니까 일반 가치주나 성장주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적긴 하지만 안정적이죠. 특히 주가가 떨어질 때 다른 가치주나 성장주보다 적게 떨어져요. 적게 떨어져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덱스 펀드에 25만 원 정도, 4분의 1 정도 투자할 만한.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수익률이 나는 펀드예요. 이런 펀드. 그러니까 4개가 다 성격이 다른 펀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4개 성격이 다른 펀드에 각각
분산해서 투자했으니까 리스크가 줄겠죠. 그리고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매 분할해서 시점도 분할하고 그 다음에 금액도 분할해서 투자하니까 리스크가 적죠. 대신에 시장이 좋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익형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절충형인데 절세도 하면서 수익도 좀 추구하면서 조금 입출금도 수시로 가능한 그런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펀드와 IRP에 35만 원, 25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인데요.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15%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돌려받으니까 그 원금 외에 그만큼 수익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거에 한 35만 원 그리고 25만 원 배정하고 그 다음에 가치주 펀드에 배정할 만한데요. 가치주 펀드는 주로 저평가된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1만 원 하던 주식이 5천 원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그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가치주 펀드인데요. 가치주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펀드에 비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주 펀드에 한 2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CMA에 한 20만 원 정도 배분할 만한데요. CMA는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그리고 수익률도 한 1.5% 정도 되니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그 수익률도 한 예금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런 상품은 좀 약간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금에 추가 투자할 때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절세와 고수익 그리고 수시 입출금을 겸한 절충형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보다 더 좋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셔도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투자형 상품을 가미하되 몰빵 지르지 말고 나누고 그 종목도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과 어떤 금액도 쪼개서 리스크를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만 원의 여윳돈이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예. 있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